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둘째 주 주말에 지금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7월의 둘째 주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날씨가 매우 더워요. 27도 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태풍도 더 자주 올 것 같고 더 세게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어,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여름이 돼서 여름을 준비하는 거는 늦죠. 뭐든지 그때가 돼서 준비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왜 여름에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재산 인명피해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려면 준비가 철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유로 달러를 먼저 보시면 미국 쪽에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종류의 이제 발표가 나왔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느냐, 소비가 얼마나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고 소비도 사람들이 그렇게 꺾이지 않아서 금리가 뭐 인하는 말할 것도 없고 동결조차도 어렵다.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차트가 이제 하락. 이건 달러 가치 상승이죠.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상품 가치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그 중에서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참 한동안 요 흐름은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설령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락이 이제 컸다 보니 그거에 대한 잠시 일시적인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건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장기는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유로 달러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엔인데 달러 가치가 폭등했으니 엔화 가치는 폭락했겠죠. 이거는 이제 차트상에서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어렵겠죠.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제 일본 내수 경제는 아마 매우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의 일본과 일본인들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우리 한국과 한국인 입장에서의 얘기라면 일본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그렇단 말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일본 여행 가기가 좋아지고 일본 상품들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뭐 일본 물건을 소비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의 돈이 굉장히 많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서 내수 경제가 어려운 일본을 우리가 도와주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힘이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일본이 이제 단지 저렴해서만 갈까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눈높이가 높아져서 아무리 싸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아무리 비싸도 또 이렇게 자기가 좋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싸서 나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관점이 아니고 한국의 뭐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그 물가가 한국 사람이 보기에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정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에서 이제 뭐 사업을 하시고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그런 분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뭐 그런 진짜 아이디어라든지 상품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뭐 잘하는 거 없고 뭐 딱히 이바지한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관광이랄지 그런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그런 우리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면서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는 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너무 좀 우리나라 어떤 먹거리를 비롯해서 물가 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는 거는 뭐 해외에 나가보자는 저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은 더더욱 아마 체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좀 뭐 제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과 뭐 지역 사업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지만 온 국민 노력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제 당사자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하시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직접 관련은 없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고 지지하고 이제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에 이제 충실하겠다. 뭐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이제 골드 차트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내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품 가치가 내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장기간 이제 올랐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이제 유혹을 많이 느낄 만한 시점이 됐죠. 이런 또 지표 발표가 나오면 그런 유혹은 더더욱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거는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을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서 끝냈다는 건 이건 뭐 추세 전환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단지 이런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지표 발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도 이 골드는 오르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좀 하락의 무게를 두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먼저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뭐 써놓기는 크루드 오일을 썼지만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을 이제 보시면 뭐 유로달러하고 차트가 별로 다르게 뭐 설명할 건 별로 없죠. 미국 쪽 지수이니까. 다만 S&P하고는 좀 달라서 그 좀 기술주 위주잖아요. 신흥산업 위주고 S&P는 전통산업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좀 그런 좀 변동성이 좀 크다는 특징이 있고, 그 외에는 뭐 S&P하고 다를 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스닥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화폐 가치가 오르면 뭐 그건 이제 금리가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 채권 금리도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증시의 매력은 떨어지잖아요. 주식 쪽에서 이제 그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뭐 채권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그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하겠죠. 뭐 머니무브라고 보통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 그 다음에 제가 뭐를 못 봤나요? WTI라는 건 이제 크루드 오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골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뭐 다른 멘트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골드는 조금 이제 다르죠. 아무래도 뭐 골드도 이제 뭐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만한 일이 많은 그런 소재이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일이 좀 더 생활 밀착형인 그런 그 상품이죠. 그래서 수요도 많고, 더구나 이제 여름철이고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계절인데, 전쟁이라든가 어떤 뭐 감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산도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오일 가격의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이슈보다 하락의 이슈가 이제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골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 이제 반전에 이제 그 신호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저번 주에 뭐 이 오일 가격은 뭐 $90 넘어서 뭐 $100까지도 뭐 갈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불과 뭐 일주일, 2주일도 못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60 혹은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일을 좀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아까 제가 그 골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유로 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생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뭐 중국 쪽 지수이기도 하겠죠. 홍콩 지수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걸 한번 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거예요. 뭐 한 2, 30초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중국 쪽 지수라든가 그쪽 관련된 어떤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여기서 뭐 말로써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주말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변화가 참 이제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누군가가 그런 어떤 정말 폭력적인 날씨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건 그 누군가는 그냥 모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닌 딴 사람이다 누군가를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모두라고 생각하셔서 그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생활을 하고 뭐 진짜 어디에서 뭐 누구와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것이 악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소비하고 우리가 생산활동하는 거는 어떤 걸까? 그래서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정도로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이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올 여름의 어떤 폭력적인 날씨에 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정말 무사히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대화했으면 뭐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게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건강하시고요.